수능에 논술형이 들어오면 아이들이 정말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쓰게 될까요? 저는 솔직히 논술학원 시간표가 하나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교육정책 이야기만 나오면 댓글에 꼭 이런 말이 달리잖아요. 제발 좀 가만히 두라고. 저는 그 말이 무관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객관식 푸는 법을 가르치던 학원 옆에 이번엔 점수 잘 받는 답안 쓰는 법을 가르치는 학원이 생기는 거죠.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지선다형 객관식 시험을 두고 어른들이 편하게 채점하고 아이들을 분류하려고 학생들을 희생시키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을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문제의식 100% 동의합니다. 5개 보기 중에서 정답 하나를 빨리 찾아내는 공부. 왜 틀렸는지 생각하기보다 어떻게 함정을 피할지 익히는 공부. 문제를 쉽게 내면 아이들을 촘촘하게 나눌 수가 없으니까 문제는 갈수록 꼬이고 어려워지고 때로는 이상해집니다. 배운 걸 아는지 확인하는 시험이 아니라 누가 덜 틀리는지를 가리는 시험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생각하는 힘보다 정답 골라내는 기술이 앞으로 나오는 것도 맞는 말이고요.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순서를 거꾸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객관식이라서 아이들을 줄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들을 끝까지 줄 세워야 하니까 객관식이 제일 편했던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대학은 학교도 학과도 촘촘하게 서열이 매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1등부터 끝까지 누가 어디로 갈지를 정해야 하고 그 결과를 학생도 부모도 납득할 수 있어야 하죠. 한 문제 차이, 어떤 때는 한 점 차이까지 설명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객관식이 선택된 거예요. 그런데 이 줄은 그대로 둔 채 답안지만 오지선다에서 원고지로 바꾸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논술형 답안도 결국 점수가 됩니다. 그 점수로 등급을 만들고 그 등급으로 다시 줄을 세워야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자기 생각을 쓰게 될까요? 아니죠. 점수를 잘 받는 생각을 쓰게 됩니다. 채점 기준에 들어가는 주장, 감점당하지 않는 문장, 인정 답안에 가까운 표현. 그런 걸 찾게 되겠죠. 창의적인 답이 채점표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건 멋진 답이 아니라 위험한 답이 될 수도 있어요. AI가 채점하면 된다고요? AI가 채점해도 채점표는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겠죠. 핵심어가 몇 개 들어갔는지, 논리가 몇 단계로 이어지는지, 어디까지를 정답으로 볼지. 그리고 그 기준이 생기는 순간 사교육 시장은 바로 그걸 해부할 겁니다. 이 질문에는 이 구조, 이 주제에는 이 핵심어, 서로는 몇 줄, 반론은 어느 위치. 객관식에는 오답 지우는 기술이 생겼고 논술형에는 고득점 답안 만드는 기술이 생기는 거예요. 족집게 객관식이 족집게 논술형으로 간판만 바꿔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은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채점자가 좋아할 모양으로 가공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줄을 세워야 하는 시험에서는 창의성마저 채점표 안으로 들어와요. 국가교육위원장께서는 서술형과 논술형 시험 때문에 따로 학원에 갈 필요는 없고 폭넓은 독서로 준비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죠. 그 취지 저도 이해해요. 저 역시 아이들이 문제집만 붙잡고 있지 말고 책 읽고 자기 생각을 말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우리 입시 현실이 취지만으로 움직이던가요? 서술형과 논술형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논술학원 문자가 돌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벌써 논술학원을 알아보는 학부모들이 있다는 보도도 나왔어요. 제도는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사교육 시장과 부모의 불안은 먼저 출발한 겁니다. 이걸 두고 부모가 유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학 한 자리가 아이 인생의 출발을 바꾼다고 믿는 사회에서 남들은 준비한다는데 우리 아이만 가만히 있어도 될까? 좋은 답안 쓰는 법이 따로 있다는데 우리 아이만 책만 읽어도 될까? 부모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특히 저처럼 지방에 사는 부모는 더 그렇습니다. 대치동에는 새 제도가 나오면 강좌부터 생기고 정보도 빠르게 돌잖아요. 지방은 고를 때 자체가 적고 소수 수업은 더 비싸질 수 있고요. 저는 돈이 있어도 새 제도가 무섭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를 학원부터 보낼 생각은 없어요. 그렇다고 먼저 준비하는 부모를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아이 미래가 걸렸다고 느끼면 감당 안 되는 돈도 쓰게 되는 게 부모 마음이니까요. 그러면 창의성을 키우겠다던 시험이 결국 부모 소득과 사는 지역에 따라 준비 격차만 더 벌리는 시험이 될 수도 있어요. 객관식의 문제를 고치려다가 사교육 과목 하나만 더 늘어난다면 그걸 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 집 둘째가 지금 고2예요. 고교 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를 처음부터 적용받는 세대입니다. 이 제도로 대학 입시가 아직 한 번도 안 끝났는데 입시판에서는 벌써 이런 말이 사실처럼 돌아다녀요. 1등급 아니면 어렵다. 한 과목이라도 2등급이면 위험하다. 학교 알림이 자료를 분석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고 고1 학업 중단자가 관련 집계가 시작된 2019년 이후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자퇴만 뜻하는 숫자도 아니고 그 아이들이 전부 5등급제 때문에 학교를 떠났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제도가 바뀌면 그 불확실성의 값을 치르는 사람은 정책을 만든 어른이 아니에요. 그해 입시를 치르는 아이와 부모입니다. 입결은 없고 소문은 넘치고 사교육 시장은 그 불안을 가장 먼저 상품으로 만들죠. 정책 자료에는 제도 개편 한 줄로 적히지만 가정에서는 그 한 줄이 학원비가 되고 부모의 불면이 되고 아이와의 다툼이 됩니다. 정책은 문제가 생기면 다시 고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제도를 처음 통과한 아이들의 고등학교 3년은 돌려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무서워요. 사람들이 좋은 대학에 그렇게까지 매달리는 이유도 압니다. 학교 간판이 예뻐서가 아니잖아요. 좋은 직장, 조금 더 안정된 소득, 조금 덜 불안한 삶으로 이어질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저한테 대학 서열을 없앨 기막힌 해답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아주 어렵다는 것도 알고요. 정책 하나로 끝날 문제도 아니고 채용과 임금, 지역의 기회, 사람들의 인식까지 같이 바뀌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뿌리를 당장 못 건드리겠다면 적어도 시험지만 먼저 뒤집어 놓고 문제가 풀리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되잖아요. 대학 서열과 학벌에 따른 기회의 차이는 그대로인데 시험이 줄 세우는 힘만 약하게 만들면 변별의 필요가 사라질까요? 안 사라져요. 다른 데로 갑니다. 수능에서 덜 가르면 대학별 논술과 면접에서 더 가를 수 있고 학생부에서 더 세밀하게 가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교육 시장은 그새 기준을 준비하는 법을 팔겠죠. 국가가 하던 줄 세우기를 대학과 사교육 시장에 넘기는 겁니다. 저는 그걸 경쟁 완화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경쟁의 외주화에 가깝습니다. 줄은 없어지지 않고 더 복잡해지고 더 불투명해지고 더 비싸질 수 있어요. 대학 서열은 그대로인데 입시 방식만 갈아 끼우는 것. 그건 문제 해결이 아니라 혼란의 재배치입니다. 뿌리는 그대로 두고 가지 모양만 바꾸는 거예요. 저는 객관식을 지키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객관식의 한계 분명히 있어요. 바꿔야 할 부분도 많고요. 다만 바꾸는데도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시험 방식을 발표하기 전에 적어도 이 질문부터는 답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첫째, 수능의 변별을 줄이면 대학은 무엇으로 학생을 뽑나요? 둘째, 누가 어떤 기준으로 채점하고 학생은 자기 점수를 어떻게 확인하고 오류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나요? 셋째, 사교육 없이도 준비할 수 있게 공교육의 수업과 채점 준비가 끝났고 충분한 시범 운영을 거친 다음에 아이들에게 적용하는 건가요? 이 답도 없이 논술형이면 창의성이 살아난다고 먼저 말하면 안 됩니다. 창의성은 답안 칸을 넓힌다고 생기는 게 아니니까요. 틀려도 괜찮은 수업, 자기 생각을 말해도 손해 안 보는 교실, 한 번의 시험이 인생 전체를 결정하지 않는 사회. 그게 먼저 있어야 하잖아요. 참고로 지금 국가교육위원회도 서술형과 논술형 도입을 포함한 주요 의제가 확정된 건 아니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작은 실천은 이겁니다. 혹시 논술 준비 시작해야 한다는 광고 문자나 영상을 보셨다면 바로 결제하지 마시고 딱 3가지만 확인해 보세요. 제도가 확정됐는가? 우리 아이한테 적용되는가? 대학의 선발 방식까지 같이 나왔는가? 하나라도 아직이라면 아이 일정에 학원 하나부터 더 얹을 필요는 없어요. 부모의 불안을 사교육 시장에 먼저 넘겨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문제는 객관식 5칸만이 아니에요. 그 답안지 뒤에 아이들을 1등부터 끝까지 세워둔 긴 줄이 있습니다. 그 줄은 그대로 둔 채 답안지만 바꾸면 아이들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새로 줄 서는 법을 또 배워야 하는 거예요. 정책은 다시 고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고등학교 3년은 다시 돌려줄 수 없어요. 문제는 답안지가 아닙니다. 답안지 뒤에 놓인 줄입니다.